젖산균이 왜 어떤 분은 많고 질염이 잘 안 생기고 어떤 분은 젖산균이 적고 질염이 자주 생기느냐. 아무래도 여름철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습하고 덥기도 하고 특히 이제 물놀이 하고 와서 염증이 좀 생긴 것 같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글쎄요, 크리스마스는 하루밖에 안 되니까 글쎄요, 뭐 연인들 뭐 좋은 시간 많이 가지니까 또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염은 사실은 이제 세균성 질염은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쓰거나 질정제들을 쓰면 어느 정도 박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기 걸리면 어때요? 약을 안 쓰더라도 뭐 1, 2주가 있으면은 좀 좋아지죠. 질염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안 그럴 수가 있고 질염이 또 이제 발전이 되면 골반염, 자궁을 타고 난관을 타고 해서 골반 안에 쫙 염증이 퍼지는, 쉽게 얘기하면 감기 걸리면은 처음에는 상기도 감염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폐렴까지 갈 수 있잖아요. 질염은 쉽게 얘기하면 상기도 감염이고 골반염은 폐렴이 된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방치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고 뭐 일주일 이상 된다라고 하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거에 맞는 약을 쓰거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염이 심해져서 자궁 내막염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난소 난관염이 되거나 골반염이 되면 임신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막도 유착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나팔관을 막아버려서 더 이상 정자와 수정란이 통과를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골반염이 심해지면 골반 내 유착이 심해져서 그걸로 인해서 각종 그 자궁난소와 같은 장과 같은 장기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난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자가 치료한다고 세정제를 너무 많이 쓴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너무 세정을 많이 하면 실제로 질에 있는 좋은 균인 젖산균 수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쉽게 나쁜 균들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젖산균이 많으면 나쁜 균들이 득세를 못 합니다. 근데 젖산균이 적으면 나쁜 균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정을 많이 해주는 것도 오히려 질염 재발 악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정제, 정말 질 안까지 세정하는 거는 사실은 뭐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별로 추천이 되지 않고요. 그래도 뭐 생리 직후라든지 할 때 이제 좀 찜찜하고 하시다고 해서 그때 한두 차례 정도 하는 거, 그러니까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만 추천이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여성 청결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청결제는 뭐냐? 우리가 바디워시로 이제 몸을 씻는 것처럼 약산성, 질에는 젖산균이 있기 때문에 약산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그런 젖산균의 영양이 적은 여성 청결제들이 있어요. 산도를 맞춘 거죠, 거기에. 그런 것들은 이제 외음부를 이렇게 씻는 거는 매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외부에서 염증, 세균이 들어오는 거를 또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좋지만, 일반적인 뭐 비누나 바디워시 이런 거는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대신 세정력이 좋은 거죠, 그거는. 그런데 세정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약산성 제품, 전용 청결제를 쓰는 것이 좋은 균을 좀 덜 없애면서 질염이 발생할 확률을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은 추천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가드넬라라는 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염, 그리고 칸디다성 질염이 제일 흔하고 좀 괴롭다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는 사실 약간의 그 증상 차이가 있어요. 가드넬라 질염은 약간 분비물이 증가하면서 약간 그 불쾌한 냄새, 뭐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난다는 게 보통 가드넬라성 질염이고요. 칸디다성 질염은 굉장히 가렵습니다. 굉장히 가렵고 우유 찌꺼기와 같은 분비물이 나와요. 그걸로 일단은 증상만으로도 약간 감별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정확하게 감별을 하는 거는 균 검사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할 수 있는. 그걸로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균에 맞는 약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일부 약을 쓰는 게도 아니고 그 균에 특정한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른 약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균이 복합적으로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드넬라, 칸디다, 유레아 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그 다음에 인질, 클라미디아 이런 것들이 조금 한 두세 개 그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질병 검사를 할 때 12종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12개 균에 대한 검사를 해서 그 중에 몇 개가 이제 양성인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생겨서 며칠이나 몇 주 만에 이제 없어지는 게 이제 급성 지렴이 되겠고, 만성은 계속 그게 진행이 되는 거죠. 뭐 딱히 기간은 없지만 보통 뭐 한두 달 이상 이제 오래 간다, 그러면 이제 보통 만성 지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발성 지렴, 자꾸 이제 한 달, 두 달이 멀다 해서 지렴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생리 후가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분비물도 많아지고 약간 혈성 성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균들이 자라기 좋은 배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리 후에 온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기가 잘 오는 것처럼,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건 면역력이 좀 약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젖산균이 왜 어떤 분은 많고 지렴이 잘 안 생기고 어떤 분은 젖산균이 적고 지렴이 자주 생기느냐, 정확하게 어떻게 분류를 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몸의 면역 상태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병원에 와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뭐 그냥 분비물만 증가를 하고 물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염증이 있다, 분비물이 좀 안 좋아진다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약간 탁해지고 막 녹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이렇게 이제 갈색이 띠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칸디다는 정말 뭔가 굉장히 하얀데 이게 이제 막 우유 찌꺼기처럼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염의 양상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심지어는 증상이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옛날과 뭔가 틀리고 불편하다라고 하면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장을 위한 유산균은 뭐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질 유산균들도 요즘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질 유산균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장을 통과해서 여성들은 항문에서 질로 이렇게 이주를 한다고 그래요. 그 균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젖산균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염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재발성 질염의 빈도를 좀 낮춰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질염이 심한데 유산균만 먹는다고 그게 이제 100% 좋아질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요. 만약 좋아졌다면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좋아진 거겠죠. 감기가 처음에는 막 힘들다가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근데 질염이 이제 너무 오래 가거나 재발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유산균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